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지게차 필기 최신 문제 1회차 41번부터 6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지게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41번부터는 NCS를 적용해서 지게차 작업이라든지 지게차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NCS를 적용해서 문제를 많이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네. 보기 1번 암페어 메타의 지침은 방전되면 마이너스 쪽을 가리킨다. 그렇죠. 방전이 되면 마이너스 쪽 가리키죠. 예, 2번 연료 탱크에 연료가 비어 있으면 연료 게이지의 E를 가리킨다. 예, 꽉 찼을 때는 F고요. 예, 비어 있을 때는 E 쪽을 가리킵니다. 3번 히터 시그널은 연소실 글로우 플러그의 가열 상태를 표시한다. 예, 히터 시그널이 이제 겨울철에 히터 키기 전에 그 불이 잠깐 들어오는 그 히터 불을 말하는 겁니다. 예, 가열 상태를 표시한다. 예, 맞는 얘기고요. 4번 오일 압력 경고 등은 시동 후 워밍업 되기 전에 점등되어야 한다. 예, 그게 아니고 시동을 키면 워밍업 되면 바로 꺼집니다. 예, 엔진 시동이 되면 즉시 소등이 돼야지 맞는 거지. 계속 켜져 있으면 압력이 이상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2번 토크 컨버터가 설치된 지게차 출발 방법은 토크 컨버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자동 변속기라는 얘기죠. 예, 유체를 이용해서 자동 변속기이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 운전하시는 법 아시잖아요. 클러치에서 페달에서 서서히 발을 떼면서 가속 페달을 밟는다. 네, 클러치도 안 밟고 있죠. 사실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죠. 예,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띄면 성능 좋은 지게차는 그냥 앞으로 나가죠. 예,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을 밟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3번 지게차의 틸트 레버를 운전석에서 운전자 몸쪽으로 당기면 마스트는 어떻게 기울어지는가? 요거는 이제 그 지게차를 한 번이라도 몰아보셨던 분은 이제 다 아실 건데 틸트 레버를 당기면 마스트가 내 쪽으로 그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죠. 예, 기울면서 틸트 그 포크 앞쪽이 이렇게 살짝 들리는 거죠. 예,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운전자 몸쪽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아니고요. 예, 지명 방향으로 내려온다. 이것도 이제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얘기고 운전자의 몸쪽으로 기운다. 3번. 요게 이제 몸쪽으로 기울면서 포크 끝이 올라가죠. 예, 그 43번의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보기 4번에 지면에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리프트 레버를 하는 거고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4번 휠형 건설기계 타이어의 정비 점검 중 틀린 것은 네, 그 정비 점검 중 틀린 것은 1번 휠 너트를 풀기 전에 차체의 고인목을 고인다. 맞는 얘기죠. 예, 2번 림 부속품의 균열이 있는 것은 재가공 용접, 땜질, 열 처리하여 사용한다. 네, 요거는 이제 림이라는 거 그림에 여기 있는데요. 림은 이게 파손이 되면 재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 처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거는 갈아야 되는 부분이죠.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그림을 한번 먼저 보시고요. 예, 디스크, 림, 디스크 휠 요거 그림 한번 보시고 림은 이제 그 휠의 끝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측에 이제 타이어 구조도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 제 그림을 제가 해놨는데 타이어 위쪽에 이제 트레드, 트레드 이제 타이어 보면 윗면 있죠. 윗면에 이제 트레드 모양이 있고 이제 물이 빠져나가게 뭐 홈도 있고 그렇죠. 예, 트레드가 있고 그 옆이 솔더고 그 옆면이 이제 사이드 월이라고 합니다. 사이드 월 맨 끝에 이제 버드라고 되어 있는데 버드 요 끝 부분이 이제 림하고 부딪히는 부분이죠. 예, 버드 와이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레드 정도, 사이드 월 정도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기 3번 적절한 공구를 이용하여 절차에 맞춰 수행한다. 맞는 얘기고요. 보기 4번 타이어와 림의 정비 및 교환 작업은 위험하므로 반드시 숙련공이 한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5번 자동 변속기의 메인 압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동 변속기
아까 말씀드린 토크 컨버터의 그 메인 압력이 떨어지는 것은 보기 1번 클러치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클러치판이 마모되면 헛돌죠. 압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엔진은 돌아가는데 바퀴로 전달될 때 클러치판이 마모돼서 헛도는 거죠. 헛도는 경우에는 클러치판이 마모가 되는 거고, 보기 2번 오일 펌프 내 공기가 생성됐다. 공기가 돼서 압력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압력이 떨어지는 거고, 오일 필터가 막혔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오일이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그 유압류가 이상이 생겨서 압력이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1번은 클러치판 마모는 압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6번. 다음 중 지게차의 특징이 아닌 것은? 지게차의 특징을 물어봤습니다. 1. 전륜 조향 방식이다. 아니죠. 지게차는 후륜 조향 방식이, 전륜 구동의 후륜 조향이죠. 그 다음에 완충 장치가 없다.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스프링이 있을 경우에 차체가 흔들리면 짐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엔진은 뒤쪽에 위치한다. 맞고요. 틸트 장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전륜구동 후륜 조향 방식. 전륜구동 후륜 조향 방식, 완충 장치가 없다. 여기까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7. 깨지기 쉬운 화물이나 불완전한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크 상단에 상하 작동할 수 있는 압력판을 부착한 지게차는, 지게차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림으로 밑에 있죠. 지금 이제 문제부터 풀어보면 압력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압력판이 있는 게 로드, 여기 있죠. 맨 우측에서 두 번째 로드 스테빌라이저. 자, 로드 스테빌라이저 압력판이 있어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그림을 한 번씩 보시고, 이런 지게차도 있구나, 이런 지게차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익혀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압력판이 있는 것을 보면 맨 우측에서 두 번째 압력판 위에 있고 밑에 포크가 올라가서 이렇게 딱 짚는 거죠. 집게 같이. 그래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런 것 중에 하나 압력판이 있는 게 이제 사이드, 양쪽으로 무는 거는 왼쪽에서 네 번째 사이드 클램프 있죠. 사이드 클램프 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거, 돌리는 거, 롤 클램프라고 이제 돌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요 정도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3. 요건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한번 눈에 익혀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8번. 지게차의 작업 후 점검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지게차의 작업 후라고 그랬습니다. 작업 후.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점검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1.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운다. 네, 맞습니다. 지게차든 뭐 디젤 차들은 작업이 끝나면 연료를 채워 놓는 게 낫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연료를 꽉 채워 놔야지, 안 그러면 결로 때문에 물이 생성이 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 탱크에 가득 채운다. 네, 맞고요. 2. 파이프나 유압 실린더의 누유를 점검한다. 뭐 기름이 샜는지 작동류가 샜는지 한번 체크하는 거 맞는 거죠. 3. 타이어 공기압 및 손상 여부 확인한다. 점검한다. 네, 맞고요. 다음날 작업이 계속되므로 지게차 내 외부를 그대로 둔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음날 작업일을 하면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9번. 지게차를 난기 운전할 때 포크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틸트 레버를 작동시키는데 이것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문제는 이제 지게차를 처음 시동을 켜고 겨울철이라든지 날씨가 쌀쌀할 때 특히 처음 시동을 걸고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포크를 올렸다 내렸다 틸트 레버를 작동시킵니다. 그것은 이제 유압류가 작동을 잘 하는지 혹시 윤활유를 뿌려야 될 때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1. 유압 실린더 내부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 내부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2. 유압 작동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이게 답입니다. 유압 작동류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만이
유압 기관들이 작동을 잘 합니다. 3번 오일 여과기의 오물이나 금속 분말을 제거하기 위해 이것도 아니고요. 4번 오일 탱크 내 공기를 빼기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난기 운전할 때는 처음 시동을 켰을 때 유압류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번 지게차의 주차 및 정차에 대한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지게차 주차 및 정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 마스트를 전방으로 틸트하고 포크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2번 키 스위치를 오프해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고정시킨다. 1번, 2번 다 맞는 얘기죠. 3번 주정차 시에는 장비에 키를 꽂아 놓는다. 이건 틀린 얘기죠. 주정차 시에는 장비에서 키를 꽂아 놓는 게 아니고 빼서 지정함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4. 통로나 비상구에 주차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51번 지게차로 창고 또는 공장에 출입할 때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계속해서 이제 NCS를 적용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1. 차폭과 입구 폭을 확인한다. 맞는 얘기죠. 차폭과 입구 확인해야 되고요. 2. 부득이 포크를 올려서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높이에 주의한다. 높이에 주의한다. 3. 얼굴을 차체 밖으로 내밀어 주위 환경을 관찰하며 출입한다. 얼굴을 차체 밖으로 내민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틀린 얘기고요. 4. 반드시 주위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출입한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2번 지게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짐을 싣기 위해 마스트를 약간 전경시키고 포크를 끼워 물건을 싣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스트를 약간 전경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약간 숙인다는 얘기죠. 포크가 약간 밑으로 3도에서 5도 정도 밑으로 바닥을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틸트 레버는 앞으로 밀면 마스트가 앞으로 기울고 따라서 포크가 앞으로 기운다. 맞는 얘기죠. 틸트를 앞으로 밀면 포크가 앞으로 내려가죠. 앞으로 내려가려면 마스트가 앞으로 기울어야 됩니다. 보기 3번 포크를 상승시킬 때는 리프트 레버를 뒤쪽으로 하강시킬 때는 앞쪽으로 민다. 맞는 얘기죠. 이거 뭐 지게차 몰아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기 4번 목적지에 도착 후 물건을 내리기 위해 틸트 실린더를 후경시켜 전진한다. 후경시키는 게 아니고 수평을 맞춰야 됩니다. 수평을 맞춰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넘어갑니다. 53번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 운반 시 주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노면이 좋지 않을 때는 저속으로 운행한다. 저속으로 운행해야죠. 노면이 좋지 않을 경우에 고속으로 하면 화물이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보기 2번 경사지를 운반 시 화물을 위쪽으로 한다. 그래야 흘러내리지 않죠. 앞쪽에 있으면 앞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기 3번 화물 운반 거리는 5m 이내로 한다. 이건 아니죠. 5m 이내면 너무 짧습니다. 보기 4번 노면에서 노면 세서로 되어 있는데 세서가 아니고 노면에서 약 20에서 30cm 상승 후 이동한다. 맞습니다. 항상 이동할 때는 지면에서 노면에서 20에서 30cm 포크를 상승시킨 후에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여기 틀린 얘기입니다. 54번 지게차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후진 시는 반드시 뒤를 살필 것. 이건 맞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고요. 2번 전진에서 후진 변속 시는 장비가 정지된 상태에서 행할 것. 맞는 얘기죠. 전진하다 갑자기 후진할 수는 없습니다. 후진하다 갑자기 전진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보기 3번 주정차 시는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할 것. 맞는 얘기죠. 주차 브레이크. 4번 이동 시는 포크를 반드시 지상에서 높이 들고 이동할 것. 틀린 얘기죠. 이동 시에는 20에서 30cm만 들고 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틀린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5번 지게차를 운행할 때 주의할 점이 아닌 것은 한눈 팔면서 운행하지 말 것. 2번 큰 화물로 인해 전면 시야가 방해받을 때는 후진으로 운행한다. 그래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짐이 크면 신호수가 있든지 안내자가 있든지 아니면 후진으로 운행하면 됩니다.
3번 포크 끝단으로 화물을 들어 올리지 않는다. 네, 맞죠. 깊숙이 넣어야 됩니다. 화물을 포크 깊숙이. 4번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포크에 사람을 승차시켜 작업한다. 승차시켜서 작업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 4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6번 평탄한 노면에서 지게차 운전하여 하역 작업 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작업 방법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1번 팔레트에 실은 짐이 안정되고 확실하게 실려 있는가를 확인한다. 네, 맞는 얘기죠. 2번 포크를 삽입하고자 하는 곳과 평행하게 한다. 네, 맞습니다. 3번 불안정한 적재의 경우에는 빠르게 작업을 진행한다. 불안정할 경우에 천천히 위험 요소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보기 4번 화물 앞에서 정지한 후 마스트가 수직이 되도록 기울여야 한다. 수직, 예, 맞는 얘기죠. 그렇죠. 예. 수직이 되도록 기울여야 한다. 이게 수평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57번 전동지게차의 동력 전달 순서로 맞는 것은 전동지게차라고 했습니다. 전동지게차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전동지게차는 축전지, 제어기구, 구동모터, 변속기, 종감속 기어장치, 앞바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 2, 3, 4를 보시면 앞바퀴, 앞바퀴, 뒷바퀴, 뒷바퀴 되어 있죠. 예.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동력이 앞바퀴로 가야 됩니다. 일단은 앞바퀴로 가야 되니까 뒷바퀴는 애초에 틀린 얘기고요. 틀린 보기고요. 축전지에서 바로 모터로 가지 않습니다. 그죠? 컨트롤을 해야죠. 사람이 컨트롤 하든 누가 컨트롤 하든 기계 컨트롤 하든 컨트롤 제어를 한 다음에 모터에서 변속기로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전지에서 사람이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컨트롤 한 다음에 모터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제 밑에 그 다른 보기도 놨는데요. 클러치 형식의 지게차, 토크 컨버터식 지게차, 유압 조정 형식 지게차 이렇게 세 가지를 더 드러놨는데요. 토크 컨버터 자주 물어봅니다. 토크 컨버터. 그 다음에 전동 지게차의 경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주 물어보고요. 그래서 토크 컨버터가 이제 자동 변속기니까 기관에서 토크 컨버터로 일단 갔다가 변속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프로펠러 축과 유니버셜 조인트 동력이 전달되는 통로죠. 그 다음에 종감속 기어 차동장치 앞 구동축으로 해서 차륜으로 갑니다. 요거 이해하시고 2번 요것도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자주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토크 컨버터식 지게차의 동력 전달 순서, 그 다음에 전동 지게차의 동력 전달 순서 두 개 다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클러치 형식과 유압 조정식도 비교해 가시면서 좀 익혀주시면 간단하니까요 좋으실 것 같습니다. 58번 지게차 인칭 조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지게차에 인칭 페달이 있습니다. 인칭 페달은 RPM을 높여서 속도는 차 주행 속도는 낮게 하고 그 엔진의 동력을 지게차 포크로 화물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데 쓰고자 할 때 인칭 페달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인칭 페달인데요. 시험 치실 때는 인칭 페달을 밟지 않습니다. 인칭 페달 밟으면 실격 처리될 수도 있으니까 밟지 않고 하셔도 충분하시고 일단 그건 주의하시고 보기 보겠습니다. 1. 트랜스미션 내부에 있다. 여기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동력으로 가는 구동축으로 가는 동력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미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는 거고요. 2번 보기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드럼 내부에 있다. 브레이크 드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동력이 다 가는 걸 브레이크가 드럼이 다 그 컨트롤 하려면 드럼이 다 빨리 쉽게 망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2번은 아니고요. 디셀레이션 페달이다. 이건 뭐 틀린 얘기고 디셀레이션 페달이 아닙니다. 인칭 페달이죠. 4. 작업 장치의 유압 상승을 억제한다. 억제하는 게 아니고 유압 상승을 돕는 겁니다. 유압 상승을 돕기 위해서 인칭 페달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했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9번 지게차의 동력 조향 장치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로 가장 적합한 것은 지게차뿐이 아니고 굴삭기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복동 더블로드입니다. 복동 더블로드. 복동 더블로드라고 해야 힘을 받습니다.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이런 형태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 요 기호를 자주 물어봅니다. 이 복동 더블 로드 기호를 물어봅니다. 여기 하나 있냐 두 개 있냐, 복동이냐 단동이냐, 여기 하나 있냐 두 개 있냐, 이게 싱글이냐 더블이냐. 그렇습니다. 이게 요거 하나 없고 요거 하나 없으면 싱글, 단동 싱글, 그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다 나올 수도 있고요. 요거 기호를 익혀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60번 지게차는 자동차와 다르게 현가 스프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네, 현가 스프링이라는 것은 프레임 차축 프레임과 바퀴에 스프링을 달아서 그 노면의 진동을 올라오지 않게 흡수시키는 장치인데, 이 현가 스프링이 있으면 이 텐션이 있기 때문에 차가 흔들려요. 흔들리기 때문에 화물이 떨어집니다. 잘못하면 밑에 노면이 좀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날 경우에는 차가 흔들리죠. 흔들림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롤링이 생기고 그 롤링 때문에 화물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가 스프링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지게차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래서 보기 보면은 롤링이 생기면 적화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여기 답입니다. 현가 장치에 롤링이 생기면 적화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현가 장치가 있으면 조향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틀린 얘기고, 화물의 충격을 줄여주기 때문에 틀린 얘기고, 앞좌측 구동식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일단 적화물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현가 스프링을 넣지 않습니다. 지게차에는. 여기까지 지금 지게차 최신 보건 문제 2019년도 거를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문제라 하더라도, 최신 문제라 하더라도 이전에 출제됐던 문제와 그렇게 거리가 있거나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문제도 충분히 풀어보시고 최신 문제도 풀어보시고 기출 문제 위주로 풀어보시면 시험에 합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 계속 올리는 보건 문제 2, 3, 4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